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KBS 내려오다 보니까 요즘에 추수 한창이시더라고요. 노란 들녘을 보면서 아, 젖살 정말 맛있겠다. 저거 갓 찧어서 정말 햅쌀밥 지어놓고 김치 손으로 쭉 찢어서 거기 척 얹어서 먹으면 정말 행복하게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밥 한 그릇 그게 뭐길래 우리는 맨날 이렇게 전쟁 치르듯이 그렇게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 카페에 나오신 이 두 분은 밥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주선태 교수님, 김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먹을 게 그렇게 없었을 때는 집에서 이제 밥을 위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고기가 생기면은 고기를 막 서로 막 챙겨 먹으려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그 돼지고기 네. 당신이 못 먹고 제가 외아들이니까 막 제 입에다 막 넣어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막 챙겨 먹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저 실험실에 고기가 남고 집에 맨날 고기를 가져가니까 고기가 너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에다 김치 착 찢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챙겨 먹을까 오히려 거꾸로 그런 세상을 살고 오늘 있습니다. 불가사에 가까운 의문이 네. 그 일본이란 나라가 이 서기 한 7, 80년대 덴무 천황 이후에 1200년간 육식을 금지시킨 나라거든요. 맞아요. 고기를 못 먹겠단 말이죠. 맞아요. 등치가 워낙에 작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강제로 일본 사람들한테 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다. 네. 서양인들은 키도 크고 등치도 크던데 예. 근데 고기 다 드신 거 어디로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요. 그래서 제가 네. 그 한참 커야 될 체성장이 한참 이루어져야 될 나이에 저희 그때 집이 못 먹었어요? 그때 못 먹은 거예요. 아. 그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대학 들어와가지고 내 고기를 전공을 했겠습니까? 네, 아니 오늘 주선태 교수님이 좀 얄미웠던 게 그 애들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뭐 육포를 갖고 다닌다는 둥, 그러니까. 뭐 녹용 깍두기를 뭐 해먹는다는 둥, 뭐 이런 한정식 집에 네. 가가지고는 아, 맨날 먹는 것도 많이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 네. 하루에 그러면 몇 끼 드세요? 밥 2끼에 술 1끼? 네, 뭐 평균 그 정도 먹습니다. 네. 밥그릇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밥그릇 싸움만큼 치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한 명도 아니고 14만 명이 넘는 밥그릇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의 싸움이라면 엄청 치열하겠죠. 네, 지역구 대표 국회의원들 그 밥그릇 싸움 오늘 저희 카페 주 메뉴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정치 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함을 표합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선거철만 되면은 뭐 선거제도 뭐 개선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연초부터 개편론이 이렇게 슬슬 나왔었어요. 예. 예? 뭐 두 가지 그 제안이 어떻게 보면 제안과 결정이 사실은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2대1 헌법 불합치 판정이 첫 번째 결정이고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들을 네. 과거에 비해서 제안을 하면서 정치권이 이제 두 개의 화두를 동시에 떠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보자 이런 논의를 이제 진행시켜 나왔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표의 등가성이잖아요. 법 앞에 누구든지 평등해야 되는데 1인이 1표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어느 동네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예를 들면 30만 명이 찍어서 투표에 참여해서 이제 그 대표가 된 사람이 있고 이를테면 또 한 15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찍어서 대표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럼 과연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가 과연 그 똑같은 가치를 갖는 거냐 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헌재가 이제 이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네. 빠른 시일 안에 법을 바꾸어서 선거구도 재조정하고 다시 조정하시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중앙선관위에서 아까 획기적인 제도를 이렇게 제안했다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총대를 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거죠.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다수제 시스템입니다. 머저리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몇 명이 출마했든 간에 최다 득표자가 무조건 1등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지역구의 대표로 국회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후보가 이제 난립했을 경우에 6명, 7명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다. 그럼 그중에 최다 득표가 무조건 1등하는 거니까 네. 23% 그렇죠. 득표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7, 8%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성은 사라져버린 거죠. 과연 이 취지가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 고착화된 지역구도가 극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남에서는 그냥 무조건 1번만 달면 무사 통과고 이 호남에서는 2번만 달면 그냥 쭉 가는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 상식적인 정치 지형으로 바꿔볼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의 추산인데 지금 사상 처음으로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게 지금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좀 문제 좀 있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국회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인구 편차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 국회의원들 매우 많겠죠. 하여튼 그렇죠. 많이 있네요. 전체 유권자 수 대비 또 전국의 그 뭐랄까요 우리 지금 현재 인구 분포 대비해서 적정선으로 합의되는 게 이제 245개 정도의 지역구가 정리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구 편차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동네가 있고 줄어드는 동네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인구 대비에 맞춰서 거기에 비례해서 지역구를 정리하시오라는 게 헌재의 판결의 본질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시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계속 몰리고 늘어나다 보니까는 수도권 지역은 지금 의석을 한 10개 정도는 늘려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고 반면에 이제 농촌 지역, 영원한 막론하고 강원 지역까지 여기는 지역구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제 그 출범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합의 구조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되어지는 거죠. 여당 4명, 야당 4명, 총 8명 중에서 최소한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서 이제 뭔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3분의 2가 될 수가 이게 조금 구조적으로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밥그릇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각 위원들 자체도 이제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4대4 구조에서 이게 3분의 2가 넘기가 좀 힘든 그러니까 최소한 뭐 3대3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대3. 그러니까 여당 3, 야당 3 그리고 또. 나머지 3개는 당연히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3명 이렇게 들어와야지 뭔가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중선관이 스스로 나중에 한 토론회에서 고백한 적이 있지만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결론을 지어놓은 데서부터 일단 문제가 좀 시작이 됐다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이 마치 그 절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짓으로 지금 현재 정서법이 일단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한석도 늘릴 수 없다, 늘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조금 늘려서라도
특수성을 좀 반영을 하고 비례대표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거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선관위가 얘기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300명 안으로 해놓고 도입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구를 엄청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이 당장 이제 해당 지역구민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거기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해당 그 없어질 지역구의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죠. 네네. 근데 그 의원들의 대표가 지금 이 획정위원회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읍소를 하기도 하고 그럼 당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이제 그 해당 지역구의 민심을 이 담보로 잡은 또는 볼모로 잡은 이 의원들의 이 요구 사항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 현재 스스로를 사면초가 상태에 놓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든다. 2대1로 이 재획정하면은 이거 얼마나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해 보면은 네. 300명 정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원에 현재 새누리당이 244에서 246석, 그보다 더 많게 260석까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246석이면은 지금보다 9석이 더 감소해야 되고 249석이면 6석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지역구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경남의 경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해당되나요? 일단은 이제 나눠지는 부분은 양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산 근교 양산하고 김해 김해시의 이 여기가 이제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 이제 그 두 개로 쪼개져야 되는 부분이고 뭐 쪼개지는 건 쪼개지는 거고 문제는 이제 통합해야 되는 데인데 이제 거창, 함안, 산청, 거함산 여기가 이제 다른 지역구랑 지금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령, 함안 합천을 떼어가지고 이 거창, 함안, 산청 여기다가 거함산 여기다가 붙일 것이냐 이게 첫째 아니고 두 번째는 사천, 하동, 남해 여기가 지금 한 지역구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동을 떼어가지고 이 거창, 함안, 산청에 이제 붙일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지금 이제 뭐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천이 문제인 거예요. 합천이 네. 맨날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니까 여기서 이제 반발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지금 합천 군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자면은 정말 선거 안 하겠다. 네, 뭐 이런 네. 거죠. 뭐. 네. 합천은 정말 뭐 여러 차례 선거구도 바뀌고 이 선거 피로도 가는 거 있죠. 이거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합천 군민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인구 줄는 건 우리가 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수하고야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뭐 면적이 얼마나 넓은데 없고 또 여기 매달려 묵고 사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정액적으로 우리가 대신해서 대변해 줄 그런 분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너무 많이 뭐 모아가지고 한다면 비효율적이 아니나 이런 생각됩니다. 항상 그 합천군에는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그 예산 편성 이런 부분도 아마 조금 뭐 약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걱정도 되고 사람 수는 작아도 지역도 넓고 또 언제 또 사람 늘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인정해 줘야 되지 왜 일리 붙었다 저기 붙였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합천군에 사는 지는 뭐 올해 48년째 살고 있지만은 저도 아직까지 마을 이름도 다 모르고 지역의 특성도 다 모릅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임기 4년 동안에 역임을 하면서 과연 주민들의 그 속속들이 깊은 마음을 어찌 알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대단히 못마땅하죠. 사실 농어촌을 이거는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 그 지역은 무시하고 인구 비례로만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것은 농촌을 자꾸 더 절망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래 해도 합친이 지금 딸리는데 거청하고 합친다 하면 그거는 뭐 거청한테 뭐 그냥 국회의원 몇 개는 나습니다. 이게 한 번도 보여. 이거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 번 이런 일이 있는데 선거구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거 주민들한테 전 주민들한테 상의를 얻어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자기네들만 유리하도록 말이지. 이거 선거구로 바꾼다 하는 이거는 좀 틀리는 말이에요. 네.
합천의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합천 군민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뭐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 못마땅하신지 군민 대표하는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죠. 자, 합천군의회 허종홍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의장님 먼 걸음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도 한잔 하시고요. 선거구 통합되면은 뭐 20대 총선 투표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네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단순한 인구수를 가지고 구역을 확정하는 데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 포의 등가, 값어치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포의 등가급이 그쪽이 참 가치가 없어 생각하면 농촌으로 오세요. 농촌에 받아드릴 테니까. 그러면 농촌에 인구도 살고 포의 등가금도 이렇게 소멸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기존 지방 분권 포의 아닌데요? 등가급을 그렇게 매기는 것은 안 된다. 아니 그러면 현재 합천을 두고 뭐 획정한 사안들이 뭐가 있나요? 근데 합천이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이 1970년대는 우리가 갑을 해갖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을 2분 두었습니다. 갑을 해갖고 그랬고 그다음에 1996년도 15대 때에 우리 합천이 거창하러 갔습니다. 그래갖고 4년이 지나고 나서는 또 돌연 또 합천을 어디다 갔냐면은 또 산천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4년이 흐르는 후에는 함안, 의령, 합천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합천이 이게 뭐 부평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른 데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 이제 합천 국민들의 자존심은 왜 합천만 유독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부평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장기를 뚫뜨기에 쫄처럼 희생양이다. 그래서 합천 국민들 여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거를 참 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역적인 합천 국민들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근데 이제 이 거창 함양하고 거암산하고 지금 합천이 가장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함안 의령은 또 지금 밀양 창녕에다가 이제 또 갖다 붙여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똑같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합천이 거기에 가더라도 합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합천 출신이 선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의 대표는 존재하는 것인데 단지 이제 그 함께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자꾸 옮긴다라는 그 한 문제와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소지역주가 있어요. 또 어떤 선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거함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군이 있으면 어느 동네 출신의 국회의원이 뽑혔을 때 보통 그 동네 출신들이 우대받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불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한 개가 더 보태지면 4개 군의 대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파이가 더 줄어든다. 이런 걱정들이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게 아니냐. 우리 합천이 이렇게 부평점 떠도니까 이 사람들이 합천에 대해서는 내 선거구가 다음에 또 없어질 텐데 합천을 무시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통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했지만은 이분들은 불나방처럼 코를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불 쌓이는 건데 합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불나방이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 이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합천은 또다시 어느 쪽으로 풀릴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합천에 관심을 써주겠습니까? 선거 구획이 결국은 지역 경제 발전에 이게 결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실제 70년 이전에 우리가 기계가로 이전에는 농촌이 이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살리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산업화 시대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농촌에 있는 이제 인구들이 결국은 도시로 가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에 있는 이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인데 그럼 지금쯤 이 경제가 발전할 때는 또 농촌 역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산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자 산업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또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을 만들든지 만들어갖고 뭐 할 수 있는 걸 만드는데 전혀 그런 장치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농촌이 이렇게 말살하면은 그럼 농촌의 인구는 지금 우리 합천만 해도 지금 노인 인구가 거의 50% 육박합니다. 하는데 그럼 이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합천에는 인구가 점점 산다대요. 그러면 전국에서 농촌을 뚫으면은 국회의원이 2명 아니면 3명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게 가형 국토를 보존하고 이게 원칙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네. 이 지금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게 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일국화 현상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농촌은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봐왔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번에는 조금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합천군의회 허종홍 의장님 말씀 들으셨는데 두 분이 그 선거구 획정위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원 숫자 조금 늘리는 거에 대한 국민의 거부 의식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근거도 있다고 보는 거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를 해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농어촌의 희생 속에서 산업화를 해왔단 말입니다. FTA도 마찬가지로 늘 그렇죠. 농어촌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면서 우리가 네.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런 비례의 원칙들을 충분히 의석수련대 반영해줄 필요는 있을 거다. 저도 좀 동의하는데 네. 일단 뭐 농어촌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지역에 뭐 특별 선거구 설치하자 뭐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례대표를 늘려는 것도 물론이죠. 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농어촌뿐만 아니고 창원 쪽에 국회의원 수가 하나가 뭐 한석이 축소된다 예, 이런 맞아요. 말이 지금 있어서 그래요? 통합 창원시 경우에 선거구가 지금 5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 상한수가 이제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5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진 거죠. 그래서 더욱이 이제 창원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수원이 지금 4명이거든요. 고양하고 성남도 4명인데 용인은 또 3명이고 이보다 지금 창원 5이니까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와서 창원 의역구 수를 1명으로 더 줄여야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통합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원시를 통합했는데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냐 역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창원시 의원들이 지금 이제 또 반발하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이게 계속 진행되면은 마창진 예전에 마창진이 다시 이제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이게 얘기가 재밌는 게 나오죠. 네. 그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통합하자고 놓고 지금 의원 수가 하나 줄다 이러니까는 이건 불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통합과 이 원상복구가 네. 의원 숫자로 귀결돼야 되는 거냐라는 것들은 코미디인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수의 유권자들한테 설득력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창원만 하더라도 기존의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이 동네가 좀 이상하게 잘라져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좀 기형적으로 동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선거구 획정하다 나온 게리맨더링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를 좀 반듯하게 잘라놓으면 되는데 유불리에 따라 동네를 갖다 이렇게 막장 그린 거예요. 그 후과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통합이라는 것들이 또 얹혀지면서 이 숫자 문제가 지금 통합 이 창원시에 5명이 좀 많다 적다 이런 거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현상들이 매 선거 시기마다 인구 편차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논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좀 일찌감치 정리가 돼서 유권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늘 막판으로 끌고 가다가 선거 몇 달 전에 결론을 내요. 네. 훌륭한 정치력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모욕이죠. 김갑수 대표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뭐 웃은 그런 게 있다. 코미디언 앞에서 정치적인 코미디다 이런 그 코미디를 아무데나 붙이지 말아달라는. 네, 코미디언이 없을 때 제가 그런 말씀. 사과하겠습니다. 예, 네, 사퇴하자면 사퇴하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뭐 벗어나는 듯한 그런 그 인상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 개혁, 뭐 비례성 높이자, 뭐 이런데 그 본질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고 뭐 딴 쪽으로 흐르고 그게 있는 것 지금 이 같은.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엉뚱한 네. 문제로 자꾸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체는 실제 유권자들의 그 성분에 가장 비례한 사람들이 국회에 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저는 늘 그걸 재산의 유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산의 유무가 공감 능력의 능력과 같은 반드시 이렇게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서민들의 사정들을 잘 헤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의 평균 예산이 지금 한 18억에서 19억, 거의 20억이 육박합니다. 18대도 그랬고 19대도 그랬고 이런 비례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군과 직업의 비례의 원리 거기에 이제 저는 이 농촌과 어촌의 특수성들도 그런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농어촌을 자꾸 특수한 예외로 규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제대로 상황에 비추어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 대표들이 실제 거기 가서 많이 가 있지 못한 상황이고 네.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비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될 수 있을 것인지 한 분 모셔서 얘기 듣죠. 정치개혁시민연대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입니다. 조유목 사무처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앉으시고요. 아까 말씀 들었지만 합천 의령 군민들 반발이 크잖아요. 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요? 이 선거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표의 등가성, 그다음 표의 비례성, 이런 문제가 사실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국회 선거 특위에서 이게 뭐 선거제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 국민공천제 가지고 허송세를 보내다가 이제 느닷없이 농어청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간에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상당히 아쉬움이 크고요. 농어청 지역의 대표성 필요하고 보장돼야 되죠. 근데 이것조차도 표의 등가성이라든가 큰 전제를 흐트러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개혁 시민연대에서 몇 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4개 자치 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그러니까 4개 자치 시군구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를 뭐 좀 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선관위 안에 의하면 어차피 지역구 의원은 좀 인구 비례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비례대표 의원까지도 인구 비례로 꼭 뽑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인구 비례 100% 원칙을 지키지 말고 상한선이나 하한선 규정을 좀 특별하게 좀 두어서 농어촌 대표성을 좀 강화하는 방법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은 아예 인구 비례와 관계없이 권역별로 의원수를 비례대표를 배정을 해서 농어촌 지역의 비례대표 의원수를 좀 확대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원도 중요하지만, 농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농촌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의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지역구 의원 숫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를 확대를 해서 정말 농촌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국회로 입성시키는 문제, 이것도 좀 열어놓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치개혁 시민연대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김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가 농어촌 지역구를 대변할 수 있다, 그리고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뭐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좀 사실 나온 게 좀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어떤 양질적인 측면에서 좀 우수하다라는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다음 선거를 위해서 어떤 어떤 정부,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일을 보기보다는 지역에 들어와서 유권자를 만나고 행사 참여하고 악수하고 조직 관리하는데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역제 이해관계에 상당히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역구 의원이 너무 과도하고,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민 접촉의 수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전 국민, 전체 나라에 대한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어떤 거기에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지역 정서가 그렇습니까? 접촉 안 하면 안 뽑아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의 선출 방식이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비례대표의 취지라는 게 비례성을 높이고 각계각층을 대변하고 직능을 대표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시킴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취지가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지금의 그 비례대표제라는 게 어떤 개파 정치의 뭐 줄세기라든가 뭐 어떤 이런 보온의 성격, 그리고 이제 54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국회 들어가면 지역구 의원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상당히 찬밥 신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떤 비례대표제가 좀 정착이 되고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이 좀 높아지면 현재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 그 문제점도 있었죠. 이 비례대표를 자기네 정계에 입문하는 발판으로 삼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 지난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64명 중에서 34명이 자기 지역구로 출마를 한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53%거든요. 그리고 이 비율이 예전에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초선 비례대표가 재선 지역구 정가 대표 공식으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방편 아니냐? 네, 그렇게 지금 비례대표의 취지를 좀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돼야 될 과제이고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은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차제 이런 논의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 처장께서는 비례대표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문제는 의원 정수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의원 정수를 이제 필연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 저는 현재 이제 국민의 정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현실적 난관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한국 사회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돌파해낼 과제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동결시킨다든가 현재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시킨다든가 국회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든가 뭐 이런 방안들을 충분히 좀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걸 통해서 의원 정수를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300명이 이 국회라는 엄청난 기구가 가진 권력을 30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민주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분모를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500명 정도로 늘리면은 권력이 500분의 1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특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좀 그래야 된다. 그리고 또 그래야 행정부의 견제들을 훨씬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회 상임위에 가보면은요, 한 상임위에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농림, 해양, 축산, 수산위원회가 있어요. 그 18명, 20명이 이 정부가 하는 농림, 축산, 해양, 수산 모든 것들을 전부 감사해야 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이 소수보다 오히려 다수일 때가 그만큼 특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국회의원들 간의 경쟁적, 정책적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어떤 현재 시각이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산 낭비 대책만 세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저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비율,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역구와 그 비례대표의 비율은 이제 1대1이 가장 좋은데 현재에서 현재 같으면 150대 150. 예, 150대. 그러니까 현 의원 정수를 만약 고정시켜 놓고 봤을 때 최소한 200대, 200명 대 100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제 46석 정도의 지역구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지역의 일은 사실상 시장과 지방 의원들이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는 그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기고 이 그 국회의원은 나라 큰일 할 수 그런 점에서 비례가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줄이는 거죠 지역구. 줄일 수가 없다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어렵네요. 이 선거구 획정안이라는 게 이 정치개혁 과정 안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뭔가 생각이 바뀌실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충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총론적으로는 다들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자기 밥그릇 싸움에 딱 걸리니까 이제 반대되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고 시간 끌고 뭐 이제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번 참에 요거를 이렇게 잘 보고 우리 지역구의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저 국회의원들이 또 밥그릇 싸움하는구나 이런 식의 사고부터 버려야 된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우리 일이다. 정치에 대해서 자꾸 혐오하고 에이 저것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라는 것들은 사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염증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들은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내비두면 안 된다. 처음에 저 이제 이 과제를 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의견은 더 줄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구 가지고 막 밥그릇 싸움 하지 말게끔 커져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이건 늘려야 되는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공감하게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좀 더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이 정착될 수
있게끔 더 늘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카페 문 열면서 우리가 밥그릇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밥값 좀 제대로 할 수 없니? 중요한 얘기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네, 맞습니다. 정말 밥값 좀 제대로 하는 모습 국민들은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명심을 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